네트워크 보안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주로 설명을 할 거고, 우리한테 사실은 위에 계층이나 이 1, 2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지금 이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의 시험 문제가 중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프로토콜별로 각각 패켓의 모양들, 특별히 헤더의 구조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도 이 부분들은 네트워크 관련된 책자들이 잘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네트워크 계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일단 라우팅이에요. 이거는 패켓이 근원지에서, 이제 근원지가 이게 송신자죠. 목적지가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근원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경로를 결정해주는 걸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근원지 컴퓨터랑 목적지 컴퓨터가 이렇게 점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안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 라우터 같은 장비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이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판단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로를 결정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라우터 상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패킷이 수신될 때 라우터가 취하는 동작을 이 포워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게 라우터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라우터는 사실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 패켓을 확인을 하고 이 중에 어떤 인터페이스 쪽으로 출력을 시킬까, 이렇게 이제 출력을 시키면 그 다음 라우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각각의 인터페이스마다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이것들을 전달해주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패켓에 있는 주소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인터페이스 1번부터 예를 들면 4번까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FIB 테이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이게 Forwarding Information Base Table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IP 어드레스에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어느 쪽으로 인터페이스 몇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켓이 오면 요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보고,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중에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 FIB 테이블에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FIB 테이블을 가지고서는 내가 분석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주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쭉 테이블을 봤는데 내가 전혀 어디로 보낼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4번으로 무조건 보낸다. 나는 처리 못하니까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처리하도록 맡기겠다. 이런 것도 지금 다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패킷이 수신됐을 때 그거를 어느 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포워딩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그 주소들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구분된 바이트로 주소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5개의 클래스로 구분이 돼요. 5개의 클래스마다 각각의 그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서 보면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고 이 호스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망이 있으면 이렇게 호스트들의 그룹을 하나의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들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쭉 보고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가 예를 들면 1번이다 라고, 아니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2번이다, 얘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호스트 아이디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1번인 경우에는 다 이쪽으로 무조건 전달해서 그 안에서 호스트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트워크 아이디를 보고서 이제 라우터들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이유는 이게 호스트 아이디까지 다 보기에는 테이블을 너무 많이, FIB 테이블 같은 것들을 너무 그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룹핑 져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아이디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는 네트워크 아이디 크기가 작으면 호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그 할당할 수 있는 크기가 커지잖아요. 이 호스트 아이디로 할당할 수 있는 크기가 크다는 거는 여기 이 네트워크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 기기들의 숫자가 아주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대형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A부터 클래스 C까지를 보면 네트워크 아이디들이 이렇게 그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가 A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알기 위해서 요 프리픽스라는 접두어, 요 그 바이트의 맨 앞부분부터, 맨 앞이 0이면 그러면은 이거는 A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7비트, 여기 요 첫 번째 비트가 0이니까 얘 제외하고 나머지 요 7비트로 네트워크 아이디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3개의 3바이트, 8비트씩 3개의 바이트 해서 38에 24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들을 다 기본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4개면 24비트면 사실은 2에 24승계잖아요. 그 중에 빼기 2를 해요. 이게 지금 0000이랑 1111은 일단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호스트들한테 이제 호스트 아이디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에 24승 마이너스 2개의 호스트, 그러니까 기기, 컴퓨터 뭐 이런 것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대규모 호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비트를 봤더니 0이 아니라 1이에요. 그럼 이제 A 클래스가 아닌 거죠. 여기가 1이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비트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비트가 0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B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B 클래스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바이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을 해요. 근데 뒤에 2바이트인데 원래 16비트인데 여기 2비트를 제외했으니까 14비트만 남겠죠. 그리고 나머지 2바이트, 16비트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호스트들한테 주소를 이제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럼 호스트의 개수는 2의 16승 빼기 2개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 클래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A 클래스를 할지 B 클래스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비트가 0이 아니라 이번에는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트를 보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이거 A 클래스도 아니고 B 클래스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비트 봤더니 거기가 0이다 라고 하면 요 C 클래스로 3바이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3바이트가 되니까 거기 중에서 지금 3비트 빼고 21비트가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이고 마지막 1바이트 8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8승-2개의 호스트들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다 이제 해서 ABC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의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할당받아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 클래스랑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D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의 구분 없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D 클래스 주소를 보는 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 클래스랑 E 클래스는 그냥 요 그 클래스 접두어를 보고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 버전 4 중에서 이제 사설 IP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유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주소값이 192, 168 이렇게 시작되는 주소가 공유기를 통해서 할당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설 IP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클래스인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B 클래스인 경우에는 172, C 클래스인 경우에는 192 이렇게 시작하는 사설 IP 어드레스가 있고요. 이건 공인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인터넷과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공유기 이제 하나 이렇게 놔두고 이 공유기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은 돼 있을 텐데 여기 말고 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에 있는 기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사설 IP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 나가면 나가는 즉시 이 사설 IP로는 라우팅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집도 192, 168로 시작하고 우리 옆집도 192, 168로 사설 IP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주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라우팅을 하려면 주소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는 이것이 사설 IP가 요 공유기를 통해서 공인 IP로 이렇게 변경돼서 나갈 수 있게끔 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요 사설 IP에 대한 주소, 이 범위들은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네트워크 주소 고갈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IP 버전 4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들이 이렇게 이제 많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들이 이제 워낙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주소 고갈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들을 풀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얘기하는 IoT, 그러니까는 모든 기기들이 다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환경, 또 센서 네트워크,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기기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라고 이제 붙여놓은 것도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이제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개념과 슈퍼네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클래스 A, B에 속한 이 호스트들을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A 클래스예요.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에 24승 마이너스 2개의 호스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게 있는 요만큼의 호스트들은 다 동일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지금 쪼개겠다는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게 서브네팅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슈퍼넷은 주어진 넷마스크에서 네트워크 주소 영역을 호스트 주소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만큼이 C 클래스라고 해서 하면 원래는 이만큼이 네트워크 주소고 요만큼이 호스트 주소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트 주소에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요만큼 2비트를 꼭 네트워크 주소처럼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브넷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요만큼을 호스트 주소처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슈퍼넷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슈퍼넷을 하는 이유는 라우팅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이만큼이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그거를 이만큼 그 크기를 지금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수가 지금 이게 지금 2의 2승계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승 마이너스 1개니까 8개, 7개의 7배만큼 줄일 수 있어요. 이 전체 크기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요만큼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 한 비트를 더 줄인다라고 하면 요만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처리하고 요만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4개의 네트워크 주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한 비트를 이렇게 옆으로 슈퍼네팅 하면 2개만 관리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라우팅 정보를 관리하는 FIB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게 무슨 장점이 됩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C 클래스만 돼도 이게 지금 이게 38에 24 마이너스 2 하여튼 이 정도의 크기의 네트워크이에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FIB 테이블도 이걸 다 가지려고 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면 저장 용량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탐색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브넷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이 용어는 많이 봤죠. 서브넷 마스크 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봤어요. 자,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들은 뭐냐면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비트의 IP 주소 중에서 첫 번째 비트부터 몇 번째 비트까지 네트워크 주소로 할당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비트로 사용하는 비트에는 모두 1로 설정을 하고 호스트 비트로 사용하는 거에는 0으로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첫 바이트만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 3바이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3바이트는 지금 호스트잖아요. 이 첫 번째만 이렇게 FF
16진수로 하면 이렇게 이제 다 1로 처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0, 00, 00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이 네트워크 아이디구나 이렇게 지금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C클래스인 경우를 본다고 하면 C클래스는 하나, 둘, 세 바이트가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바이트가 지금 호스트 아이디이잖아요. 지금 요 C클래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클래스가 있는 이렇게 C클래스가 이렇게 8비트에 할당하는 C클래스의 아이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인사과 한테 할당을 하고 여기는 총무과 한테 아이디를 네트워크를 이제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부적으로 요게 지금 2개가 할당이 되니까 여기 지금 8비트 중에서 요 한 비트가 0이면 얘는 인사과, 예를 들면 한 비트가 1이면 얘는 총무과, 이렇게 비트를 할당을 해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요 비트만 보고도 얘는 총무과용인지 인사과용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네트워크를 2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다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2개로 구성을 하고, 만약 4개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2비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2비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비트는 이제 호스트한테 할당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네트워크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넷마스크를 본다고 하면, 제가 여기 약간 실수가 있어서 지금 방금 고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이 원래 네트워크 아이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호, 1로 다 처리하면 2호, 16진수로 하면 FF죠. 처리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비트도 지금 그 네트워크 아이디처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지금, 넷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요 값이 10진수로 하면 12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비트까지 네트워크 아이디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로 한다면은 1비트, 4개 하면 2비트가 필요하겠죠. 8개로 한다 그러면 3비트를 추가로 이렇게 구성을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금 요거 2개니까 이게 0,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비트면 00부터 11까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3비트면 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서브넷들을 구분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슈퍼네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주소 영역의 일부를 마치 호스트 주소인 것처럼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우팅 정보를 함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C클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건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로 C클래스가 잡혀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128부터 255까지가 돼 있고, 넷마스크를 이렇게 지금 씌워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얘네들을 하나로 다 처리를 해주고 싶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넷마스크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FF80 하면 원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본다고 하면 C클래스가 요만큼이 사실은 그 네트워크 ID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비트가 지금 여기가 다 1인 애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이상이니까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네트워크 ID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처럼 그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넷마스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금 표현을 한 거니까 라우터에서 요런 식의 요 네트워크 그룹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니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패킷을 포워딩 시키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128번 네트워크, 129번 네트워크 쭉 있고 255번 네트워크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라우터가 원래는 여기 FIB 테이블에 128번은 뭐 3번, 129번도 3번, 쭉 가서 255번도 3번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예를 들면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만큼 지금 한 128개 정도 되죠. 이 정도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서 자 얘는 무조건 3번 이렇게 하면 128개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IB 전체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서브네팅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IDR 이라고 해서 넷마스크의 비트 정보를 10진수가 아닌 비트 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를 아예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8비트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A 클래스잖아요. 12개면 B 클래스, 24개면은 C 클래스. 그 다음에 25개다 라고 하면 얘를 지금 나눈 거잖아요. 그죠? 얘보다 한 비트가 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 클래스를 2개 서브넷으로 나누는 거. 24인 경우에는 C 클래스를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지금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5 이렇게 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부분부터 25개, 11111에서 1, 25개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거 0 이렇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16진수 자르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양쪽 표현하는 왔다 갔다 하는 방법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요 숫자들로 이제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또 구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거는 서브넷을 할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얘를 지금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눈 그러니까 지금 서브넷 1번과 서브넷 2번 네트워크의 크기가 이제 똑같은 경우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는 128명인데 나머지 뭐 인사과, 경리과 뭐 이런 데에는 이것보다 총무과보다 숫자가 훨씬 작더라. 그래서 얘네도 또 이렇게 서브넷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트워킹 처리를 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VLSM 여기 보면 variable 그러니까 변수잖아요. 변수. 길이가 다른, 길이가 서로 가변적인 서브넷 마스크 하는 방법이 VLSM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일 구성을 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C 클래스다. 근데 1번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2번 서브 네트워크, 3번 서브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면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호스트가 가장 많은 것부터 서브넷을 나눠야지 돼요. 호스트 크기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1번이 제일 크고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되면 얘부터 일단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주소가 할당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많은 쪽이. 그래서 예를 들어 C클래스를 그 IP 주소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00개의 호스트로 구성된 부서 1개, 그 다음에 25개의 호스트로 구성된 4개의 부서들로 각각 이제 할당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100개부터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있으면 얘를 가장 큰 애니까 요만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얘한테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일단은 반을 이제 할당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한 호스트 비트는 7비트면 충분하겠죠. 128개보다 작으니까 100개니까 7비트면 충분할 거고, 그랬을 때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전체 25개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브넷에 들어가 있는 호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IP 대역은 1번부터 127까지 이렇게 이제 할당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2개로 나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 이 앞부분을 할당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 앞부분 아이디가 IP 어드레스가 이제 할당이 됐으면 요 이제 뒷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그 뒷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 상태면 이렇게 4개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4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은 1번부터 127번 같은 경우에는 요 비트 수로만 본다고 하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여기 뒷부분은 이제 1부터 127까지 이렇게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주소에 있는 애들은 요 첫 번째 비트가 0이 아니라 무조건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 IP 어드레스가 128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나머지 것들 이제 25개씩 그걸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하면 호스트 비트 수가 5비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 5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네트워크 아이디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비트가 호스트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 빵빵 1 빵 1 1 1빵 111 이렇게 4개의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P들이 할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큰 거부터, 큰 게 앞쪽 IP를 차지할 수 있게끔 큰 거부터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 IP 주소예요. 이 특수 IP 주소는 예약된 IP 주소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호스트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IP 다이어그램을 보낼 때, 데이터그램을 보낼 때 자신의 근원지 주소를 모를 경우, 그러니까 내 IP 주소를 모를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 이용되어져 있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든 호스트들한테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 그 라우터나 이런 데서 막혀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내면. 자, 루프백 주소는 이 주소를 가진 패킷은 호스트를 벗어나지 않고 호스트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 0.0.0 해서 여러분이 소켓을 열면 걔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내부적으로 통신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주소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 IP 주소는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설망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주소다.
자, 멀티캐스트 주소는, 요 멀티캐스트 주소 그룹 정도는 일단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패킷을 저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 패킷을 본 적이 사실은 없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요 IP 주소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IP 주소는 반드시 외워놓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이제 IP 패킷을 봐야지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요 헤더예요, 헤더. 요 헤더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의미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각각의 비트는 몇 비트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IP 패킷 같은 거의 맥시멈 사이즈예요. 얘가 몇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요거 꼭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성은 해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각 비트마다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거 이제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로 사용할지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ICMP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TCP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UDP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TTL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데이터그램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지날 때마다 이 TTL 값이 하나씩 줄어요. 맨 처음에 예를 들면 10 이렇게 할당이 돼 있으면 얘가 라우터 하나를 지나면 9, 8, 7, 6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TTL 값이 0이 되면 해당 데이터그램은 더 이상 라우팅하지 않고 폐기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계속 라우터들 사이에서 떠도는 유령 패킷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요 맥시멈 값, 그러니까 라우터를 거칠 수 있는 맥시멈 값을 TTL 값으로 이렇게 줘서 전송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보면 ARP 같은 경우는 통신을 원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호스트의 맥 주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실습실이 306호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306호에 있는 스위치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IP 어드레스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306호에 여러분들 랜선이 이렇게 쭉 지금 엮여져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IP 주소를 갖고서 이제 온 다음에는 이 스위치는 지금 IP 주소로 패킷을 전달하는 애가 아니에요. IP 주소로 패킷을 전달하는 건 라우터들이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스위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가지고서 옌지 이렇게 분간해서 줄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사용하는 주소는 이 맥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맥 주소하고 IP 주소를 연계시키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AR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92.168 IP 주소가 목적지인 주소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중에서 어느 놈이 이 IP 주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 갖고 있는 애 맥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프로토콜이 ARP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맥 주소가 이제 알게 되면 스위치가 그 맥 주소 테이블을 가지고서 관리하다가 다시 얘가 이제
요 패킷이 들어오면 그 맥 주소 테이블 보고서 걔한테만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게 사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RARP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맥 주소를 기반으로 IP 주소가 몇 번인지 알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자, 요 맥 주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8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상위 24비트는 하드웨어 제작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들이에요. 회사한테 고유하게 부여한 번호고요. 그 다음에 하위 24비트는 그 회사 내에서 각각의 제품한테 부여하고 있는 시리얼 번호예요. 그래서 이 맥 주소 자체도 이게 지금 이제 유니크하게 그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네트워크 카드마다 유니크한 주소들이 맥 주소가 할당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P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요 이제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보셔야 되고요. 여기 오퍼레이션 보면 얘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여기 그래서 얘가 지금 ARP가 지금 이제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1번, 2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패킷을 아예 주고서 패킷을 쭉 주고 그 패킷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와이어샥인데 와이어샥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쭉 분석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로 연습들을 꼭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필요한 잘 알려진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와이어샥으로 요거 패킷 잡아가지고 패킷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해보는 연습을 반복해서 여러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 시험 문제 낸다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냈던 문제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래도 점점 어려워지는 좀 디테일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요거는 이제 윈도우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ARP 캐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스템은 자신의 네트워크 범위에 있는 호스트들의 그 IP 주소하고 매칭된 그 맥 주소를 다 캐시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윈도우에서 ARP-A 이렇게 치면 ARP 테이블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들 수도 있고 삭제, 편집도 가능해요. 요 명령어가 시험 문제에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요 명령을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하는 방법이에요. 호스트 A가 호스트 C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호스트 A는 로컬 자기 자신에 있는 거죠. ARP 캐시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ARP 캐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호스트 A의 ARP 캐시에 로컬 ARP 캐시에 맥 주소가 없으면 ARP를 브로드캐스트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내 네트워크망 안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애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스위치죠. 물려있는 애들이에요. 얘가 지금 인터넷망으로 나가면 라우터들이 당연히 이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가 안 돼요. 이 내부망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 A가 스위치 같은 애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호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ARP 메시지를 리퀘스트로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러면 호스트 C가 송신 호스트인 A의 맥 주소를 자기 그 로컬에 일단 저장을 해요. 이게 캐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그 IP 어드레스 보고 이게 내 IP 어드레스다 라고 하면 일단 얘가 보낸 그 리퀘스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 있는 캐시 갱신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C가 응답을 하면 그러면은 A가 맥 정보를 자신의 캐시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P 패킷을 얘한테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 호스트 A가 예를 들면은 스위치 같은 A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뒷부분에도 아마 설명이 나가겠지만 문제는 이 ARP에는 여기 지금 패킷을 보시면 아는데 여기 보면은 이 메시지 ARP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 데이터 인증 하는 메커니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받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ARP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면 일단 캐시부터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ARP 스푸핑 뭐 이런 이제 공격 방법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게 요 ARP 메시지 자체에 인증 메커니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ICMP예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인터넷상의 노드 간의 에러 상황이나 통신 제어를 위한 메시지를 보고할 때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핑, 트레이스 RT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게 요 ICMP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요 기능으로는 네트워크상의 에러 보고 전송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라우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더 이상 전송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반대편 보낸 애한테 무슨 에러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타임아웃 보고도 해요. TTL 값이 0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L 값이 0이 되면 패킷을 폐기해 버려요. 그럼 패킷이 폐기되면 그 폐기됐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상대편에서 보낸 애가 다시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 ICMP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그 의미들을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패킷을 주고 이 패킷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타입 3번이다 라고 하면 패킷을 정상적으로 목적지까지 배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배달하지 못한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이유들을 좀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코드 비트들을 사용을 해요. 자, 요거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핑에 사용하는 거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 TTL 값이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트레이스 RT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통신자가 있고 여기 수신자가 있을 때 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TTL을 1로 해서 보내요. 그러면 첫 번째 라우터에서 1 깎은 다음에 보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보내죠. 그럼 얘가 여기 통해서 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TTL 값을 2로 보내요. 그럼 여기는 패스할 거고 1이 되니까 1 깎아서 그 다음 거에 가서 깎으면 0이 되면은 얘가 또 이제 ICMP 메시지를 주죠.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정보도 이제 알아요. 그러면 이제 TTL 값을 3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가죠. 그럼 또 얘가 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메시지가 요 ICMP 메시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코드들의 어떤 이제 이유들로 되는지도 아까 타입 3번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코드 값들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와이어샥으로 패킷 잡아서 보셔야지 되고요. 이랬을 때 얘가 지금 무슨 문제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패킷 쭉 나간 거 보고서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어떤 프로토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 지금 핑 때렸을 때 나가는 ICMP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가려지고 가려져 놨을 때, 그랬을 때 정확하게 요거 보고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트레이스 RT 같은 경우에는 ICMP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 지금 그 메시지들을 보면 TTL 값이 하나씩 증가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프로토콜 사용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 RT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시고, 패킷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ICMP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IGMP 같은 경우는 멀티캐스트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멀티캐스트는 저도 잘 실전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내용상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실전에 가서도 실무하실 때도 거의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IP 버전 6예요. 주소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소 사이즈를 늘린 거죠. 기본적으로 주소 사이즈를 늘려서 여기 보는 것처럼 16비트씩 8자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컴마가 아니라 콜론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헤더를 조금 간소화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거보다 지금 여기가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헤더를 보고서 처리할 수 있는 라우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보안하고 인증 관련된 메커니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용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류로는 이거 이제 뭐 유니캐스트, 1:1 통신, 브로드캐스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가 이게 IPTV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송신자가 특정한 하나 이상의 수신자에게 한 번의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애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금 멀티캐스트하고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가 여러 명한테 동시에 패킷을 전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캐스트하고 애니캐스트는 운영하는 철학 자체가 좀 달라요. 멀티캐스트는 그룹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한테 패킷이 전달을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애니캐스트는 모든 패킷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호스트한테 패킷이 전송이 돼요. 그러면 패킷을 수신한 호스트가 그 그룹에 있는 나머지 애들한테 다 전송해주는 그 방식이 이 애니캐스트예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은 멀티캐스트랑 애니캐스트가 똑같은데, 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누구한테 첫 번째 패킷을 보내느냐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